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코너 세계와 K입니다. 이 시간에는 세계 속의 한국, 또 우리가 알아야 할 세계 소식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문희정 평론가, 일리아 교수님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트럼프 얘기를 좀 하긴 해야 되는데 이전에 가디언에 지금 기고된 사설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기고문 보니까 대통령이 일으킨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한국 국민이 구했다.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일단 평론가님부터 네.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김영미 영국 에든버러 대학교 한국과학센터 소장님께서 기고한 건데요. 사실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 근데 이거는 뭐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할 수 있는 네. 그 상황은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항상 거잖아요. 벌어질 수 있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민주주의 시험대에 올라 있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은 게 그렇죠. 현실이고요. 자, 이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때 김 소장님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전 세계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지만 한국이 유독 돋보이는 이유가 이 모든 상황에서 헌법적 절차 시스템이 굉장히 잘 작동을 하고 네. 있을 뿐만 아니라 소위 계엄군에 속해 있던 군, 경찰 조차도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그 적극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들이 봤을 때는 소극적으로 보이지만 그들은 그들의 입장에서 가장 적극적인 저항을 한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민주주의 회복력을 엄청나게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시민이라는 게 단순히 나와서 장갑차를 막고 군인들을 막았던 사람들만이 시민이 아니라 군복을 입고 있고 경찰복을 입고 있지만 그들 역시도 군복을 입은 시민이고 경찰복을 그러니까요. 입은 시민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시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라든지 그걸 실현해내는 회복력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부각시킨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네. 문제가 딴 게 아니라 우리가 왜 민주주의 역사를 사실 이야기할 때 한국은 그 역사가 짧다라고 표현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우리 시민들 스스로 민주주의 의식 자체를 고양시키는 기간 자체가 짧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요? 프랑스는요. 프랑스 혁명이 언제입니까? 1789년이에요. 9년이죠. 그렇죠. 예. 미국, 프랑스 미국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민주주의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되게 희한한 게 그렇게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동안 민주주의를 누린 시민들이 네. 오히려 가장 민주적인 방식으로 이 그러니까요.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라는 걸 부각시킨 거죠. 어떠한 유혈 사태 하나 없이 민주적 절차, 우리가 예정한 법치에 따라서 해결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모습, 네. 국민들이 구했다. 러시아에서도 이 상황을 좀 보고 있습니까? 러시아하고 조금 다른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보도는 하는데 네. 당연히 뭐 세계 코너 뉴스에서는 다 보도를 하는데 이 집중해서 보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런 뉴스를 왜곡해서 보도를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러시아에서 이걸 잘했다고 하기에는 좀 어렵죠. 그렇죠, 당연히. 예. 그러니까 예.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 있는 것 자체가 당연히 러시아에서 보도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민주주의니까 이런 혼란이다. 혼란. 네, 질서를 유지 못한다. 예.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어허. 그래서 민주주의가 안 된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많이 보도하고 있죠. 그 이해관계상으로 봤을 때 푸틴이 아니면 저희 러시아 당국에서 봤을 때는 탄핵되는 모습이 사실 받아들이기 어렵긴 어렵겠어요. 그렇죠, 당연히 예. 너무 뭐 어렵죠.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도 마찬가지고 네. 사실은 그 중동의 많은 전제 군주국들도 네. 사실 시민들이 대통령이나 정부 수반을 맞아요. 끌어내리는 거잖아요. 정당한 예. 법적 절차에 의해서. 그거 자체가 그들에게는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거죠. 안 좋은 사례죠. 그게.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알파고 얘기 들어보면 중동에서 이렇게 아주 전면적으로 보도하기는 좀 어렵다. 중동에 이제 왕국도 많고 그럼요. 또 군주가 센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차이점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차이점은 있긴 한데 네. 근데 대부분 다 그래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는 일단 러시아 지금 한국 아니라 다른 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들이 있어서 그렇죠. 한국을 집중하지는 않고요. 예. 네, 한국에 대한 뉴스를 보도해도 네. 거의 대부분 이제 네거티브한 뉘앙스로 많이 보도하고 있죠. 네, 여기 댓글에 중립을 박았다 러시아 언론은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뭐 그럴 수 있겠죠. 자, 오늘 트럼프 취임 얘기를 좀 직접 중점적으로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트럼프는 뭐 정말 취임식 때부터 강폭 행보입니다. 행정명령을 그냥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쏟아냈는데 이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근데 이거 너무 본인이 뭐 예고해야 예견됐던 네. 너무 예견됐던 에라. 그렇죠. 예. 일단
anything but 네. 바이든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일기 때 기억을 떠올려 보면 노 바이든, 노 오바마, 오바마, not 네. 오바마였거든요, 그때는. 그러니까 그건 충분히 너무 예측 가능했어요. 그래서 첫날 나 취임하면 하루만 독재자가 될 거야라고 얘기를 했고, 나 첫날에만 행정명령 뭐 100개 준비하고 있어 뭐 이런 얘기 이미 나왔었는데 네. 아니나 다를까 바이든의 행정명령 78개부터 바로 철회시켰고요. 네. 철회시켰어. 그리고 트럼프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리얼리티 쇼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쇼맨십이 몸에 정말 확실히 배어 있는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본인이 취임식을 실내에서 하다 보니까 실내에서 딱 끝나고 그 아레나홀 옆에 2만 명이 모여 있는 거기로 옮겨가지고 거기서 그 앞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그 쇼를. 퍼포먼스를 합니다. 와 이러면서. 근데 제가 봤을 때 야. 트럼프는 그런 이미지를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 당신들이 나 트럼프를 뽑은 이유, 그 효능감을 내가 첫날부터 보여줘. 딱 맞아요. 하고 보여주겠다. 느끼게 해줄게. 행정명령 철회 네. 바로 시켜버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바로 보여줄게 이러면서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이 공약을 했던 내용을 지키고 있는지 안 지키고 있는지 유권자들은 관심이 점점 옅어지잖아요. 제일 관심이 폭발하는 그 순간에 역시 트럼프 우리와 약속을 잘 지키는 트럼프. 근데 중요한 거는 트럼프가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다 이루어질 수 있느냐. 그거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그건 거예요. 다른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이미 나는 막 하고 보여줬어. 이거에 방점이 찍히는 거죠. 이게 쇼맨십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는 기가 막히게 하는 것 같아요. 두 번째 하기도 하지만 대통령을 보여줄 때는 보여줘야 된다. 200개를 그냥 서명을 해버렸어요. 그게 원래 트럼프식이에요. 이야. 이게 트럼프식 정치고 네. 트럼프식 나라 운영 국정식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첫날부터 그렇게 보여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는 거는 말씀대로 이걸 한 거랑 법적인 문제가 없는 거는 다른 문제거든요. 다르죠. 벌써부터 지금 위헌 소송 제기하고 그렇죠. 뭐 지금 뭐 지방 정부라든지 지금 난리가 난 상황인데 앞으로 이게 또 논란 또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당연히 논란이 될 겁니다. 네. 근데 아마 트럼프는 본인의 이제 화법이 그거잖아요. 난 그거 신경 쓰지 않아. 난 그거 할 거야. 근데 이제 안 됐다. 그러면은 그걸 좌절시킨 쪽을 비난하면 끝나는 문제예요. 네. 무슨 얘기냐면은 난 하려고 했다? 잘 봤지. 근데 와 저쪽 진보들이 진보 법관이 판사가 이런 판결을 내렸네. 저런 진보 쪽이 나를 가로막네. 그러니 그들을 비난하면 끝나는 문제지. 이게 안 돼서 이걸 가지고 본인이 무능력해서 이걸 관철시키지 못했다라는 식의 프레임은 절대 아니라는 네. 겁니다. 그리고 사실 트럼프가 약속했던 게 본인의 개인 의제와 사실은 미국 차원의 의제는 약간 달라요. 네. 무슨 얘기냐면 본인이 최우선시하는 의제들은 본인에게 이득을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부분이 최우선 의제인데 어쨌든 본인이 계속 내세우는 건 미국 우선주의, 미국의 이익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미국의 황금 시대가 시작됐어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하는 건 다 미국을 위해서 하는 거야라고 미국의 의제부터 내놓는데 그게 첫 번째가 이민 문제였잖아요. 네. 아니나 다를까 남부 국경지대 비상사태 선포를 하면서 불법 이민자라 할지라도 미국 땅에서 그 자녀가 태어나면 그 아이한테는 영주권 시민권을 줬단 말이죠. 네. 그렇죠. 그런 출생 시민권 14조. 제도부터 바로 폐지시켜버리는데 중요한 건 수정헌법 14조에 이거는 명백히 박혀있는 내용이에요. 네. 헌법 위반일 수 있겠네요.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그 주 정부들에서는 벌써 소송을 걸었죠. 예. 자, 앞으로도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논란이 국가적으로 미국 국가적으로 될 것 같은데 행보 하나씩 좀 짚어보면 사면을 뭐 취임하자마자 그 폭동 가담했던 1,500명 사면을 했어요. 공화당 내부에서도 이건 좀 심하지 않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고 일종의 또 편가르기 아니냐 자기 편만 싹 봐주는 그런 모습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또 앞으로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게 제일 위험하다고 봤어요. 네. 그러니까 나머지 것들은 뭐 경제와 관련 것들이든가 아니면 네. 뭐 이민과 관련 것들은 같은 경우는 이제 헌법에 의존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안 될 거고 네. 이미 제가 지금 여기 오면서 뉴스를 보는 게 시애틀에서 한 판사가 그거 중지를 시켰어요. 벌써요. 네. 예. 이미 그 시행을.
근데 이 사면을 주는 게 특히 이제 2021년에 그 카피털 힐에서 일어났던 그 네. 폭동의 사면을 그게 정말 심각한 미국의 민주주의 훼손이고 그게 너무 위험한 거예요. 특히 네.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사례이기도 하죠. 네. 우리가 그렇죠.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기 거의 때문에 유사한 거의 거 많이 같은데. 유사한 사건이 일어났기 예. 때문에 그래서 그게 제일 위험하다고 봐요, 제가. 그러니까 나머지 것들은 뭐 그린랜드에 대한 요망이라든가 파나마 운하에 대한 요망이라든가 이거는 말에 불과하기 때문에 크게 우리가 신경을 안 써도 되지만 실제로 폭동을 일어난 범죄자들을 전과자들을 사면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정치범도 아니고 네. 어떤 정치 의견 다른 의견 때문에 감옥 간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폭동이잖아요. 그렇죠. 폭동이죠.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사면하는 게 정말 심각한 범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치를 잘못 세운 그거는 아주 심각한 부분입니다. 아니 네. 이게 그 민주주의가 단순히 어떤 가치만으로 자 우리 민주주의가 좋으니까 다 같이 의논해서 해요라는 거는 너무 원론적인 얘기고 그게 현실적으로 사실은 통하지 않잖아요. 모두가 그 가치에 동의하지 않으면 네, 그 맞아요. 민주주의는 금방 깨어져요. 그래서 모두가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걸 전제로 그건 너무 당연한 전제니까 그 전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법치 시스템, 법적인 맞아요. 시스템이 네. 보완을 사법이 해주는 있는데. 거거든요. 네. 같이 네. 가야 되는 네. 거죠. 근데 예. 트럼프가 어떤 시그널을 보내냐면 자 나를 지지하기 위해서 그 어떤 혐오와 차별과 폭동을 일으켜도 니들은 다 용서될 거야. 라는 시그널을 확실하게 줘버린 거예요. 네. 이렇게 되면은 미국 내에서 트럼프 1기 때 이미 트럼프의 집권이 뭘 가져왔느냐 전 세계 차별과 혐오를 공식화시킨 걸 저는 네. 가져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예. 자 트럼프 2기에는 더 큰 문제. 이 단순히 혐오 차별을 말을 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하고 폭동을 일으켜도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시그널을 줬기 때문에 아마도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엄청나게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서부법원, 서부지법을 폭동 일으키면서 그 폭도들이 그 이야기를 계속한다면서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를 구해 주실 거예요. 맞아요. 예. 윤석열 대통령을 구해 주실 거예요. 저 그 말에 되게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요. 트럼프가 우리의 대통령입니까? 우리나라에는 이런 사면 제도가 없습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안 되고요. 안 됩니다. 법적으로 전혀 다른데 도대체 이 근거 없는 얘기를 왜 하고 있으며 그리고 정말 정신 차리십시오. 트럼프는 한국에 일단 관심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자, 트럼프 1기 때 마침 우리나라의 수장이 누구였냐?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이었어요. 네. 자, 그리고 2기 때 마침 최성목 대통령 권한 대행입니다. 대행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트럼프는 신기하네요. 예. 첫 번째 임기 때 그걸 경험했잖아요. 한국의 상황을. 그때 우리가 사실 걱정했지만 중요한 건 문재인 대통령이 재빨리 들어와가지고 세웠어요. 엄청 관계 좋았습니다. 지켰었어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번 학습 효과가 있잖아요. 네. 지금 대행하고 얘기하는 게 별 의미가 없다는 건 너무나 잘 알것 알고 같아요. 있습니다. 예,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뭐 그렇게 좋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고 이게 보이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정책 중에 좀 전에 언급이 되긴 했는데 혐오 뭐 이런 얘기를 차별 얘기를 했었는데 범죄 이력 불법 이민자 구금법 또 그리고 말씀처럼 멕시코나 국경에 국가 비상사태 선포한 거. 이게 사실은 강력해 보이긴 합니다. 강력해 보이긴 한데 네. 제 생각으로는 이것도 안 될 확률이 높다고 안 봐요. 된다. 일기 예. 때 이거 잘 안 됐었고 지금도 안 될 확률이 너무 높고 네. 이거는 미국 헌법과 부딪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했죠. 트럼프가 예. 시행령으로 한다고 해서 이제 뭔가 강력하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게. 쉽진 않을 것이다. 네. 근데 이제 아마도 트럼프 지지자들이 백인의 저학력층의 노동자층이다 보니까 그들이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법 이민자 때문에 범죄율도 높아졌고 내 일자리도 없어지고 내 임금도 계속 깎이고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어떤 제스처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트럼프는 강하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중요한 거는 바이든 정부 들어서 정말 끔찍한 지옥 같은 나날을 보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네. 바이든 행정부가 이민 당국을 세워가지고 이제 어플리케이션 같은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이민 오고자 하는 사람들이 미리 예약을 걸어가지고 가서
인터뷰를 하고 거기서 통과가 되면은 이민이 허락되는 승인되는 이런 시스템이 있었는데 이 시스템을 본인 취임 첫날부터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약을 걸어놨던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어플리케이션에 접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거기에 근무하던 고위직들 다 잘라버렸거든요. 이 문제는 사실 앞으로도 두고 계속해서 미국 내부의 혼란의 상황으로 밀어넣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걸 또 통해 가지고 트럼프는 외교적 또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부분이 있을까? 항상 그렇잖아요. 네. 트럼프가. 네. 예. 내부 본인 지지자들을 향한 어떤 제스처이기도 하지만 외부, 그러니까 본인의 나라, 미국에 이렇게 이민자들을 많이 보내는 나라들을 향한 어떤 선전포고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 나라들하고도 이민 문제 말고도 다른 뭐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협상할 거리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요게 또 하나의 협상 카드가 된다는 거예요. 레버리지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관계된 얘기가 김정은 얘기인데 취임식에 좀 주목을 끈 게 김정은 언급입니다.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공식적으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좀 인정했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트럼프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사실상 그렇기도 하지만, 근데 이번에는 트럼프가 만약에 김정은이랑 만난다고 해도 네. 뭔가의 그 결사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김정은은 전혀 다른 위치에 있고 네. 또 뒤에 바로 푸틴이 있기 때문에. 네, 푸틴도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김정은이 훨씬 더 자기 입장이 세다고 생각하고 강력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협상하는 자리가 훨씬 더 어려울 거예요. 네. 이 지금 트럼프는 자신은 김정은하고 매우 친하다, 우호적이고 잘할 수 있다, 반길 것이다, 뭐 이러는데 트럼프가 북한은 어떤 구상을 갖고 앞으로 할까요? 그 얘기 나왔잖아요. 네. 그는 콘도 역량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많은 해안선이 있어 북한에는. 네. 요게 핵심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트럼프가 하는 말이 그냥 아무 말이나 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다 계산된 발언인데요. 그러니까 트럼프 1기 때도 그 얘기가 나왔잖아요. 북한이라는 곳이 트럼프 사업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 뼛속까지 사업가인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 블루오션이에요. 블루오션. 예. 블루오션이에요. 무궁무진하죠. 그런 기회. 예. 그러니까 여기를 그동안은 와 이렇게 좋은 걸 중국이 선점하고 있었어? 그런데 이제 김정은을 딱 만나보니까 이 사람 나랑 사업적으로 말이 되겠는데라는 생각이 드니까 세 번을 만난 거 아닙니까? 토탈 세 번을 만났잖아요. 맞아요. 네. 퍼포먼스를 해가면서 쇼를 해가면서. 그래서 이번에도 저는 트럼프가 딴 게 아닙니다. 트럼프의 개인 의제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은 북한이었어요.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이 하노이에 와가지고 귓속말 샥샥샥 하면서 하노이 노딜로 끝났잖아요. 네. 그때 사실은 존 볼튼으로 대표되는 미국 대북 강경파가 트럼프를 움직여가지고 노딜로 끝나게 만들었는데 자 트럼프는 자기 임기 끝나고 나서 실패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일 화가 났던 게 그거였어. 내가 당했다고 속았다. 생각하는. 내가 당했다. 네. 게다가 존 볼튼이 본인의 회고록에 트럼프를 엄청 비판하는 글을 썼잖아요. 트럼프가 딱 취임하자마자 뭘 했냐면 볼튼이 이란으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고 있어서 바이든 정부가 경호를 해줬거든요. 그 경호부터 없애버렸어요. 경호 해제했죠. 예. 네, 그 정도로 볼턴에 대한 맞아요. 분노감이 컸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나는 어떻게든 이번 임기에서는 북한 내에 반드시 사업적 진출을 하겠어. 그런데 의지는 상황이 있죠. 달라진 거죠. 네, 달라진 거죠. 상황이 달라졌지만 중요한 건 어쨌든 트럼프의 최고의 관심은 그 부분이고 뉴클리어 파워라고 하는 핵 보유국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우리는 인정하지 않았고 국제사회에서는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지만 이미 북한이 핵 무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건 암묵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 네.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냥 그거를 미 국방부 지명자도 그렇게 표현을 했고 트럼프도 공식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자, 우리라든지 일본 입장에서는 이제 여기서 뭐가 달라지느냐. CVID라고 해서 1기 때는 완전히 완전하고 검증 가역하며 불가역적인 그런 핵 폐기를 이야기했다가 핵 보유국이라고 얘기를 했네? 그럼 핵 폐기 북한이 안 받아들일 게 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군축 또는 그렇게 동결. 가겠죠. 이제 목표 단위가 낮아지는 낮아지겠죠. 맞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뭐 러시아 얘기, 푸틴 얘기도 했으니까 좀 또 이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 취임 즉시 24시간 내에 종전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약간은 좀 푸틴하고 둘이 좀 조금 달라진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봐야 됩니까? 처음부터 같이 뭔가 하려고 네. 했던 것도 없었어요. 이게 24시간이라는 게 당연히 구라였고. 아 거짓말요? 예. 아, 깜짝 놀랐어요. 거짓말. 예. 허언을 하겠습니다. 교수님이 예. 그렇게 예. 표현하시니까 깜짝 되게 놀랐어요. 허언. 있어 보이네요. 예. 그러니까 허언. 이게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24시간으로 끝나는 건 말이 안 되는 네.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무리 트럼프가 들어와도 이거 푸틴이 원하는 게 워낙 트럼프가 할 수 있는 거랑 너무 미스매치가 되기 때문에 네. 이거는 쉽게 결사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둘이 막 이렇게 뭐 준비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뭐 앞으로 뭐 만날 거고 전화를 할 거고 막 얘기를 그렇죠. 하는데 네. 이미 지금부터 틀어져 있는 부분들이 뻔히 보이기 시작해요. 네. 푸틴이 원하는 게 우크라이나 자체고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그 정도 해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네. 어느 정도 양보해야 한다고 양쪽이 다 양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그런 이제 입장을 내면서 테이블에 앉을 거지만 푸틴이 무조건 전면 다 고부를 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는 재미있어질 겁니다. 재밌어진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네. 푸틴이 뭐 이렇게 응하지 않을까요? 지금 관세 얘기도 하고 있고 막 압박을 좀 트럼프가 할 것 같기도 한데요. 네, 근데 뭐 푸틴 입장에서는 우습겠죠. 네, 아유, 그렇죠. 저 친구 원래 저런 말 하는 아, 친구야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푸틴의 성격상 그렇게 예. 받아들일 거고 예. 지금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마치 젤렌스키는 협상 테이블에 앉을 준비가 다 돼 있고 푸틴이 그걸 거부하는 식으로 트럼프가 얘기를 해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젤렌스키도 그래 어차피 분위기 이렇게 됐는데 나도 세게 질러야지. 안 될 거 알지만 세게 일단 지르는 거예요. 뭐라고 질렀냐면 우리 그전까지는 러시아가 점령 중인 영토에 대해서는 우리가 차후에 외교적으로 되찾겠다. 그래서 그걸 선제 조건으로 내걸진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또다시 이번에 다보스 포럼에서는 나 영토 단 조금도 나는 양보할 수 없고 이런 식의 얘기를 질렀거든요. 예. 그건 뭐냐면은 젤렌스키 입장에서도 결국은 협상 테이블에 앉겠지만 트럼프가 자기보다는 푸틴의 입장을 더 많이 배려해 줄 거라는 걸 너무나 알고 예상하고 있다는 있는 거죠. 상황에서 예, 예. 그래도 내가 조금 더 얻어낼 수 있는 것들을 얻어내기 위해서 젤렌스키도 본인이 원래 욕심내고 있는 것보다 더 세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그건 전략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전략이 전략적이다, 항상 이거는? 딜의 전략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략이죠. 내가 실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세게 불렀다가 세게. 그렇죠. 예. 나중에 이제 협상하는 거죠. 예. 그렇죠. 자, 그리고 우리 트럼프 얘기할 때 일론 머스크를 빼놓으면 안 되는데 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규모 AI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 조금 말이 달라졌던 것 같아요. 저 돈 없는 쪽에서 끼어들었네. 뭐 이런 거의 균열이 좀 일어나는 거 아니냐, 두 사람 트럼프하고 머스크 사이에. 어떻게 보십니까? 두 사람 관계 괜찮은 겁니까? 아직까지는요. 아직까지는. 왜냐면은 저는 그 트럼프와 머스크 관계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이번에 그 이스라엘 하마스 중동 특사 보내가지고 휴전 끌어낼 때도 네. 제가 느꼈던 건데 예전에 시진핑이 2012년에 처음에 정권을 잡아가지고 본인의 라이벌들을 숙청하면서 시스템을 자기처럼 그러니까 친 시진핑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네. 그때 이용했던 게 누구냐면 왕치산이라고 본인의 최측근을 기율위원회 위원장으로 딱 앉혀가지고 부정부패로 다 숙청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트럼프가 항상 독재자들을 좋아하고 참 부럽다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했었는데 네. 그들의 방식을 저는 차용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잘 보고 한다는 거네요. 네. 예를 들면은 네. 머스크라든지 중동 특사라든지 그렇게 왕치산처럼 시진핑에게 왕치산처럼 본인이 직접 칼질 안 하고 앞에 내세워가지고 그들이 앞에서 칼질을 해서 싸움을 해서 본인한테 유리하게끔 상황을 만들고 있는 거죠. 머스크가 아직까지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용합니다. 아, 그 맞아요. 역할을 할 그렇죠. 사람으로. 네. 예. 트럼프 입장에서. 트럼프 그렇죠. 입장에서는. 기업가들을 일단 트럼프가 딱 앞장서가지고 기업가들 정리했잖아요. 네. 그다음에 틱톡 그 CEO도 머스크한테 바로 그러니까요. 줄대가지고 막 줄대가지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머스크가 굉장히 소용이 있을 것이다, 유용할 것이다. 당분간은 쭉 간다, 뭐 이렇게 보시네요. 교수님도 네, 한번, 당분간은 일단은 여기에서 그러니까 머스크가 트럼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하진 않고 네. 여기는 아무래도 모든 권력은 트럼프의 트럼프가 갖고 트럼프가 있으니까. 있으니까. 예. 트럼프가 결정하겠죠. 그러니까 머스크가 필요할 때까지만 머스크를 쓰고 그렇죠. 예. 그게 정답이네요. 네, 필요할 때는 계속 쓸 것이다. 당연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 트럼프 특유의 방식 있잖아요. 제 배신자야라고 하면서 갑자기 네. 말 한마디면 끝나는 네, 거고. 끝나는 네. 거고. 예. 네, 그때는 끝나는 거고. 지금은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네. 트럼프 측근들 만났다고 우리 정치인들 엄청나게 자랑하고 페이스북에 올리시잖아요. 네. 그거 여러분 하나도 의미가 없습니다. 트럼프는 무조건 본인이 직접 만나서 직접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본인이 직접 판단하고 결정한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희정 평론가, 일라 교수님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실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